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더운데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제 토요일 우리 정기 스터디 모임 잘 끝났습니다. 네, 근데 더우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많이 안 오시고 또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서 좀 안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지금 이제 4년째 해오는 아주 좋은 정기 스터디 모임입니다.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정말로 우리가 좀 깊은 이야기들을 좀 듣는, 굉장히 엉덩이가 좀이 수시트는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전문적인 이야기,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케이스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엄마들이 뭐 귀를 쫑긋 들이고 필기하시고 공부하시고 질문 날카롭게 하시고 이런 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 반짝반짝한 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단기 변동성이 작아지고 박스권 속으로 갈 것 같다. 이게 트럼프가 기를 풀었어요. 네, 기를 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죠. 결국 지지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지율의 함수가 됐다. FX는 지지율이다. 주가는 이제 지지율의 함수로 갔습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해리스 수혜주하고 트럼프 수혜주가 박빙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쫓아가는 자가 더 유리하겠죠. 네, 해리스가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존의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저것뿐인데, 대마뿐인데 8월 9일날 정식으로 지명이 되고, 특히 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지지율의 핵심을. 그래서 해리스가 어떤 부통령을 들고 나올까, 백인 남자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8월 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지율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먹었다 터졌다 먹었다 터졌다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첫 토론이 9월 10며칠날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이기는 자가 나머지 2개월을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치열한 목숨 거는 이러한 전쟁이 있는데, 꼭 정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피할 곳은 뭐냐? 피할 곳은 저는 산업재를 강력히 추천하는데, 산업재가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조선, 방산, 기계, 전력기기, 뭐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조선, 방산, 기계, 그렇죠? 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 방산, 기계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고, 또 그 저평가, 밸류에이션도 낮고, 새롭게 이제 평가를 받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에서 2년을 가더라. 최소한 2년을 가더라. 이제 초입 발목 구간을 지났다. 이렇게 보시고 강력하게 장기 투자 종목은 사야 될 것 같다.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의 시장에서 올라오죠. 얼마 전까만 해도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가 크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뭐 치매 치료제도 올라오고, 다음에 카티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CDMO도 올라오고, 새로운 변화들이 시장에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증시를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봅시다.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모두 올랐다. 갑자기 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모습. 국제유가는 하락.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의 2월 개인 소비지수 PC 물가지수 둔화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팽배해지면서 그나마 바닥을 받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을 하락을 했습니다. 6월 PC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50bp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0bp, 25bp씩을 차라리 연달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6월 PC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MOM은 0.1%, YOY로 2.5%, 네, 2.6%를 예상했는데 오르는 강도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8월 10일경에 발표될 CP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금리는 9월에 확실히 내리는데 25bp를 내리느냐 50bp를 내리느냐, 이 싸움, 기대감을 갖게 할 때가 가장 좋은 거죠. PC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2월에 2.5, 3월에 2.7, 4월 2.7, 5월 2.6, 6월 2.5 둔화세를 보이고, 이번 달은 2.6이 예상이 됐는데 2.5를 기록하면서 YOY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그런 PC 물가지수는 지난 6월과 비교해 2.6% 올라 올해 5월 대비 0.2%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는 좀 상승했네요.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PC 물가지수가 YY로 MOM으로 하락을 한다. 기대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그렇지만 주가는 또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인데 전년 대비 YY로 2.5, 3.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내려오죠. 달러 지수는 104.07로 살짝 약세. WTI는 2.35, 76달러까지 다시 하락해오는 모습. 이게 이제 PC, CPI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건 WTI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금리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미국 2년짜리 금리가 4.387, 0.2bp, 아주 거의 안 움직였다고 해야죠. 10년짜리는 6bp, 10년짜리가 많이 내리는 모습,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따라서 금리는 안정적으로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종목 주가는 뭐 거의 하락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0.2% 하락해서 21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서 못 벗어나는 반등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네요. 애플은 0.2% 상승 217달러.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는 0.69% 상승 113달러. 100달러, 110달러가 깨지면은 엔비디아는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스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박스권이다. 어제 이제 제가 스터디 모임에서 AI도 캐즘이 있다. 캐즘이 있죠. 우리 이제 라이프 사이클 가트너가 만드는 그 뭐랄까, 라이프 사이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좋았다가 여기서 찍고 이제 캐즘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걸 이겨내는 기업들이 다시 먹고 올라가는데, 우리 AI도 캐즘에 빠졌다. 뭐 6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겨우 4조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 6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겨우 40억 달러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한, 구글에도 묻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묻고 메타에도 묻고, 이제 너희들은 수익률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킬러앱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수익을 내라. 그렇다면 이제는 뭐 훈련, 학습에 대해서 너무 고도화 싸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떻게 킬러를 내느냐, 이런 면에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디바이스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제는 심각하게 B2C의 싸움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하드웨어는 캐즘에 왔습니다. 확실히 캐즘에 왔어요. 이제 GPU가 어느 정도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 수요가 줄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그들은 계속 넘친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2차전지도 박순혁이니 뭐 선대인이 이런 야부리꾼들이 넘친다 했다가 막상 까보니까 공급과잉이지 않습니까? 2025년에 들어올 공급과잉이 2024년 2분기 1분기부터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악재는 더 빨리 반응하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엔비디아도 공급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공급과잉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늘면서 나타나는 모습, 수요 감소에서 오는 재고 증가,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2차전지와 비슷한 모습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한, 그러면 AI나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조건 박스권이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잘 그려야 된다. 하단과 상단을 잘 그리는 게 이게 능력이다. 이게 트레이더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AMD 하단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리고 상단을 내가 박스권에 어디까지 그릴 것이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려보고 과거에는 어떻게 빠졌고 펀은 어떻게 되고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고 향후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박스권 하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듭 가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스권 하단을 그리고 기다렸다가 거기서 사서 다음에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간 파는, 이러한 전략, 이 전략 외에는 지금 AI에게, 반도체에게, HBM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는 중소형주는 다 던져야 되죠. 버리고 대형주 한두 개를만 가지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될 게,
급락할 것인가? 여기서 추가로 급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뭐 최소한 빠지진 않고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많이 데이터를 보고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컬 어느 팩터에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급락은 여기서는 없다. 추가 급락은 없다가 맞는 거. 추가 급락은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추가 급락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 후 작은 박스권에 작스권이 아니라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단기적으로 최근 저하된 미국 경기 모멘텀과 실적 기대감, 추가적인 쏠림 해소 압력, 대선 계절성을 감안하여 10월까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실적 개선 궤도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증거를 아직 쌓이진 않았으면 찾지는 못했다. 급락장으로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해서 5,800 퍼 기준으로는 뭐 19배? 네, 19배 정도. 하단은 퍼 19배. 그럼 이게 하면 5,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100일 이동 평균선도 기본적으로 5,200. 이게 이제 바닥, 이게 이제 이 황금색으로 된 이게 이제 100일 이동 평균선이, 이 100일 이동 평균선이 5,200이라는 거죠.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를 치면은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 19배. 지금 20배에서 무너져서 살짝 내려오는데 19배의 이동평균선, 100일선 이게 맞다는 점이 바로 5,200이다. 이 정도 빠지면 됐네. 지금 거의 다 온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이 거의 5,490이지 않습니까? 그럼 5,200 정도 빠지면은 충분히 거의 바닥이다. 그 기준선이 퍼 19배하고 그 다음에 100일 이동평균선이 단점, 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꺾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주 무섭도록 치고 오르다가 해리스의 등장, 그 다음에 바이든의 양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바마의 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의 기대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너무 익숙한 전략에는 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더라. 트럼프의 신선함이 떨어지는 거, 젊은 감각, 해리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트럼프 장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주가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트럼프 트레이드 하나로 단정될 수는 없다.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 하나로 다른 것들이 박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속사를 보면 과열 수준의 기술수 쏠림과 정책금리 인하 임박 배경에서 경기 침체 확률 상승과 이익 개선에서 가는 의구심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섞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주가가 이게 박살을 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꺾이기 시작했다. 골드락스에 맞이한 금리 인하는 주식 채권 대체 공이 우호적 환경이 이어갈 수 있으나 만약 금리 인하가 경착륙에서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는 안전산화라는 선호를 이야기할 것이다. 기업 실적의 의심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져 급진적인 위험 회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미국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에 갖는 과도한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하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그렇게 한쪽으로 쏠렸던 트럼프 트레이더 막상 까봤더니 그렇게까지 이쪽으로 쏠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경기 둔화 궤도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나 EQ, GDP는 소비 투자 모두에게 견조한 성장을 대변을 해주고 있다. 2분기 GDP가 2008까지 나오면서 경기가 나쁜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쇼킹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균형이 확 쏠렸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 경기가 나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섞이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주력으로 했던 종목들이 꺾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균형을 잡았다. 그 핵심에는 2분기 GDP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침체의 가장 큰 핵심 투자 가이드라인이 고용인데 고용 냉각이 우려되나
침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거기다 각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수행되면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 미래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적극적 선제적 인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바닥을 견고하게 쿠션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급속하게 꺾일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대형주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어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여서 내려온다면 가장 연약한 중소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브라이트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대형주가 꺾이고 중소형주로 시장이 많이 쏠린다는 것은 밸런스 게임이지 이게 무너질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러셀 2000의 주가 움직임인데 바닥에서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모습. 결국 가장 연약한 중소형주가 잘 버틴다는 것은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무너지는 양태,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평가로 몰려있는 대형 우량주, HBM, AI 쪽에 대한 기술적 밸류에이션 조정,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솔립이 테크 쪽은 확실히 테크 섹터에 대한 ETF 펀드, 주도주 수급 솔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난 ETF 펀드 플로우, 이게 살짝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거.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꺾일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실적 개선 궤도가 변할 증거는 없다. 기존의 기술주 중심의 실적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무너져야만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되는데, 그러지 않다. 실적도 덜 올라갈 뿐이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펀드 플로우도 난 테크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세 번째, 앞에서 러셀주 같은 중소형주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밸런스 게임이지 하락의 게임이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똑같은 의미는 글로벌 이머징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나면은 취약하게 무너져야 되는데, 글로벌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덜 무너졌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때마다 시장이 생각만큼 그렇게 심하게 더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 장이 무너지지 않을 가장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양호하더라. 2.8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GDP 내용적인 측면에서, 퀄리티 측면에서도 개인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등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퀄리티 측면에서도 미국의 GDP 2.8%가 나쁜 수준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다른 측면에서는 좀 하락하는 면이 있지만, 그렇게 시장을 쓰러뜨릴 만큼 쇼킹한 그러한 하락은 절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경제 성장률, 좋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 이 세 개의 편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GDP 퀄리티가 좋다. 또한 주식시장이 무너지려면 금리시장, 금리 일드에서 채권 금리에서 먼저 큰 터블런스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크게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금리는 안정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리 일드 커브가 정상화로 돌아선다는 것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올라오는 그 정상적인 모습인데, 단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신규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이며,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장기 차익금리 부담은 존재하나 경기가 그만큼 좋다. 장기금리는 경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드 커브의 이러한 스티프닝, 그리고 단기와 장기의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 조금씩 만회되는 거, 단기가 하락하고 장기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은 정상 단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터블런스, 뭔가 충격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미국 금리 2년짜리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4.2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네, 4.8 정도죠. 10년짜리가 4.2가 깨지고 4.19까지 내려왔으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하락하는 모습, 네, 거의 붙는 모습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트럼프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주식이 박살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해리스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을 차리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따라서 돈이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혹시 바닥에 있던 것들 많이 빠진 종목으로 조금씩 가는 모습 균형을 찾더라. 오히려 현재 주가가 폭락하는 그 원인 중에는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무너지고 이런 경기 침체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는데 GDP가 올라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켰다.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도 살짝 내려가면서 향후에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가능성.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바닥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거의 다 왔다. 기술적으로 미국 S&P 500% 19배, 그 다음에 10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은 점, 지금 5,400, 5,500 근처인데 5,200이면 바닥이다.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향후 한국 주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투자 전략은 뭘까?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한국 증시 전망을 봅시다. 현재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리고 세계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한 코스피 퍼 관점에서 작년 11월 이후 밴드 하단 위치에 있다. 즉 밸류에이션이 확 내려와서 9점 몇 배까지 9배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 어떤 분은 8.9배까지도 보는데 저는 9.12배 된 것 같아요. 코스피는 7월 중순부터 예기치 못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하락에 따른 기술주 로테이션 조정, 11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은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AI 초갑 공급 우려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조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플러스 경기 우려가 근간에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에 플러스 경기 우려. 정치적 이유 플러스 경기 우려. 이 두 가지 이유가 한국 주식시장 조정의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는 다시 기준치 50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지표는 하락하는 모습, GDP 같은 지표는 또 상승하는 모습 막 섞여 나오는 거죠.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실적 상향 배경에는 내구재 교체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식시장 실적 상향 배경에는 내구재들이 교체될 것이다. 자동차, 가전 이런 오래 쓰는 그러한 상품들이 교체되면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코스피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퍼가 9.5배, 저는 9.2배까지 보는데 지금 하락해 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바닥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이 회색이 코스피 12개월 퍼인데 퍼가 거의 10%가 넘어서 내려오죠. 네,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익 성향은 실적 쇼크 전까지 지속됐다. 이익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퍼가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와 금리의 상관계수 민감도를 보면 코스피는 상당히 높네. 상관계수가 거의 0.3, 네, 소재는 거의 0.6, 산업재는 0.4, 그 다음에 금융 이 정도가 경기 민감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다. 경기, 소비재, 산업재, 건강관리, IT들이 네, 코스피에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주인데 영업이익률도 이들이 좋은 거죠. IT, 건강관리 최근에 이 두 개가 좋다가 얘는 좋다가 이제 미리 선방향돼서 내려오고 건강관리가 새로운 시장의 목표 새로운 타겟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산업재, 제가 저는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도, 하락의 민감도도 높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산포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산포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네, 산포도는 통계학이 많은데 어떤 뭐랄까 얼만큼 분산되어 있는가 이런 의미를 찾는 그러한 통계적인 건데 얘네들이 이걸 잘 한번 분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통계학적인 그런 추론 방법인데 IT, 건강관리, 경기소비재, 산업재 이런 종목들이 에너지, 금융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셨지만 제가 이제
약간 지금은 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들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애널들이 쓴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같이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을 보면 밸류에이션 레벨이 작년 11월 이후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본격화 구간 이후 밴드가 가장 낮게 나와 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많이 조정됐다는 거죠. 주가 조정은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게 대부분이 중론이다. 견조한 2분기 실적 발표 중인데, 그러나 제조업 경기 둔화 조짐 고려시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 다만 주가 움직임의 가장 큰 한 축인 실적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코스피 2분기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12.7%를 상회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업체는 산업재, 금융, IT를 중심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산업재는 뭡니까? 조선, 다음에 뭐가 있죠? 네, 기계, 방산, 이런 것, 화학, 이런 것들이 산업재죠. 금융도 나쁘지 않고, IT는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래서 IT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이는 거고, 금융하고 산업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주인 화장품과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미 1차 상승을 하고 살짝 조정을 받다가 2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이들이 또 좋더라는 거죠. 이들이 좋다는 건 3분기까지 좋을 확률이 높다. IT는 3분기 때를 고점으로 해서 꺾일 확률이 있지만 이들은 이제 시작해서 쭉 올라온다는 거죠. 네, 이 점이 IT와 다른 점이다. 실적 발표 진행률이 높진 않지만 대형 종목군들이 다수 발표를 한 관계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상반기 이익이 양호하면서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익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도 9.5배까지 내려오면서 매력적이다. 따라서 충분히 8월 초에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반등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스권이다. 예. 지금 박스권 살짝 구분응선 바닥에 있다가 박스권 중간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 그렇다고 박스권을 뚫고 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 거죠. 네. 글로벌 AI와 반도체가 죽어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이 세 개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산업재 50%, 헬스케어 30%, 금융 2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짠 포트폴리오는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 커다란 질문 앞에 여러분들에게 조선업을 굉장히 강추하죠. 최근에 실적도 잘 나오는데 왜 조선업을 사야 되느냐. 기대 이상의 고품질 업황 지표가 나타난 중이다. 모든 지표가 다 바닥을 탈출하고 좋다. 고사양 성박 발주는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대형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을 걸치고 기술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다음에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선종이 아주 기존에 있는 없는 다양한 선종들이 나타나 암모니아선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국이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4,200만 GT로 전년 대비 5% 감소를 했다. Q는 감소를 했다. 연초 시장의 예상과는 유사하다. 반면 달러로 측정한 전세계 수주 금액은 이 P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비 20%나 증가를 한 상황이다. 성과 자체 상승 추세인데다가 발주의 구성도 고부가 고사양 선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사양 선박 발주는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대형 선박사에게, 조선업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대형사들은 이미 연간 수준 목표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또한 업황 개선을 지속을 시사하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 인도 물량 증가로 선박 수급 악화가 예상되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속되고, 컨테이너사들의 장기 업황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시장 컨테이너선 발주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들의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슈는 환경 규제인데, 친환경선 위주로 선박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기다리다 참다 선박 발주 물량이 이제 최근 황금기가 왔는데 이제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난 거죠.
특히 여러 가지 수혜주 운하니 뭐니 여러 가지 푸티반군의 여러 모습으로 그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니까 올해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을 줄이려면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선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걸 잘 만든 회사가 한국이라는 거죠. 다음에 LPG선이나 암모니아선 등 신선정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다. 또한 신조선가도 피크아웃 우려를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신조선가도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실제 손익 측면에서도 한국 조선사들의 수익이 숫자적으로 찍혀서 나온다. 개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주가 지금 가장 핫하다. 좀 엉덩이는 무거울 수 있지만 핫하다. 제약바이오, 조선,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방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익을 논의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조선업이 턴어라운드를 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추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면서 이익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거의 못했는데 이제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도 이야기할 정도로 업황이 좋아졌다. 사야죠. 네. 그래서 강력하게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포모에 엄청 넘어질 겁니다. 네, 목표 가격이랑 써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천한 10종목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 잃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복사해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들었던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10종목을 뽑아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카페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신다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들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닥이다. 이제 거의 다 빠졌다가 기본이다. 두 번째, 한국 주식시장도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익을 봐서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죠. 네, 카페에 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데 감사합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